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절한 회계 선생님 회원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본에 대해서 배워보실 텐데요. 자본 파트에서는 우리가 전산회계 2급과 아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한번 천천히 체크하고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는 181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에서 조금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딱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는 건 자본의 정의, 자본의 분류와 정의, 그리고 해당하는 자본의 주요 개정 과목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자본 회계 처리, 우리 개정 과목들을 사용한 자본의 회계 처리,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볼게요. 우리 자본의 정의에서 자본이란 기업이 운영과 미래 성장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순자산, 자기자본,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이라고도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전산회계 2급에서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자본에 자본금 하나만 있었지만 전산회계 1급에서는 법인기업이라 우리 자본금에 대한 분류가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렇게 자가 있고, 그 다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 기이 합쳐서 자기 이렇게 이제 외워주시면 되는데, 그럼 각각의 이 분류에 해당하고 있는 개정 과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분류인 자본금. 자, 이 자본금과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 이렇게 앞에 자가 들어가 있는 분류는 뭐냐? 주식 거래와 주식 발행과 관련된 우리 개정 과목들이 여기에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자자는 주식 관련된 개정 과목들이 여기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먼저 자본금. 자본금은 뭐냐? 우리 회사가 발행한, 우리가 이때까지 자산을 배울 때는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샀을 때 뭐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배웠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 금액이 자본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적히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 회사가 이제 이 주식의 액면 금액으로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회사가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재산을 말하는데, 자, 여기에서 주식 발행했을 때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나눠지는데,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자본금 요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건 이 주식 발행 관련된 또는 주주 관련된 거래에서, 주식 관련된 거래에서 플러스, 자본을 플러스 시키는 형태의 잉여금을 우리가 자본잉여금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되는 개정 과목들은 자본조정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큰 틀만 보시면 주식 발행 관련된 개정 과목들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여기로 분류가 되는데, 주식을 발행했을 때 우리가 사채 발행할 때는 대변에 사채 이렇게 쓰는 것처럼 주식 발행하게 되면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하고, 그리고 주식 발행 관련돼서 플러스 되는 금액은 자본잉여금, 그리고 플러스 되는 거 외에 나머지, 마이너스 되는 거 외에 나머지 기타들 전부 다 자본조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고 분류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분계 관련된 분계를 이제 어떤 내용들을 쭉 보실 건데, 그 전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과 이익잉여금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자자자가 주식 관련된 회계 처리와 이제 관련된 개정 과목들이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우리가 앞서 딱 하나 배웠어요. 뭐였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 전부 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손익은 손익인데 단기의 수익 비용으로 보기 조금 애매한 기타 손익들, 즉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대표적인 개정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된 거는 맞긴 한데 실질적으로 단기의 수익 비용이라고 보기 조금 애매한 친구였었죠. 그래서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이익잉여금. 자, 이익잉여금인데 마이너스 난 경우에는 결손금이라고도 부르고, 여기에서 단기 손익에 반영된 손익거래에서 얻어진 이익 중에서 사업을 위해 사내에 남아있는 금액을 이야기를 하고, 개정 과목의 종류는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의만 알고 뒤에 가서 분계를 하면서 하나씩 또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익잉여금은 말 그대로
그 남은 거라는 거죠. 이익 중에서 처분할 거 처분하고 남은 거라는 뜻인데 이 남은 거의 종류가 뭐가 있냐? 이익 준비금. 오른쪽에 정의 이론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상법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뭐가 될 때까지? 2분의 1, 절반이죠? 절반이 될 때까지 매 결산에 현금 배당액의 얼마만큼? 10분의 1, 10%만큼 적립한 금액. 즉, 우리가 현금 배당하는 금액이 있다면 현금으로 이제 우리 주주들한테 주는 금액이 있다면 그 주는 금액의 10분의 1 이상만큼은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 금액이라서 법령에 따라 적립이 강제되기 때문에 법정 적립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기억해 주세요. 어디까지? 자본금의 절반이 될 때까지,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할 때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 적립한 금액을 이익준비금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법적으로 얼마만큼 쌓아놔라고 하는 금액 외에 우리가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적립한 금액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사업 확장을 위해서 적립을 하거나 또는 뭐 빚을 갚기 위해 적립을 하거나 이런 금액들을 우리가 임의적립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말 그대로 아직 처분을 안 한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이익 중에 배당금이나 다른 기타 등의 잉여금으로 처분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이고 만약에 이 이익잉여금이 남은 돈이 아니라 마이너스 난 금액이라고 하면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자자 기이 자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분류는 외우시면 너무 좋죠. 하지만 우리가 개정 과목에 대한 분류가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날 때는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를 활용해서 검색하는 것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자본의 분류를 공부를 했고 해당하는 자본의 자자자는 주식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할 때 개정 과목들이 거기에 속해진다라고 배웠고 그리고 회계 처리할 때는 주식 관련된 주식 발행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주식 발행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회사에서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수도 있지만 우리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세요. 나중에 그러면 종이에 적혀져 있는 원금과 그리고 매년 이자를 줄게요 라고 발행해주는 증서가 이 앞선 강의에서 배웠던 비유동부채의 사채 부분이었었죠. 그리고 그 외에 사채 발행하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방법,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투자를 받는 걸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주고 투자를 받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실 건데 자, 유상증자라고 하는 개념 한번 보실게요. 유상증자. 사업의 확장 또는 부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러니까 회사가 돈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돈 필요하다. 그럼 은행에 가면 되고 또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빌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회사에서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하다. 은행에 가도 되고 사채를 발행해도 되고 주식을 발행해도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식을 발행하게 되는 게 이제 하나의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법인데 주식을 발행하고 그 대가로 현금이나 현물 등을 받는 것을 우리는 유상증자, 유상, 돈 받고 증자, 주식 발행했다. 증자, 우리가 주식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줄여서 증자인데 아, 돈 받고 주식 발행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지금 여기 보시면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대변에 항상 액면 금액만큼 자 이렇게 대변에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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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주식을 발행했다. 그럼 기본이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을 증가시켜 주시면 돼요. 얼마만큼? 내가 발행한 주식 수, 100주면 100주, 1000주면 1000주, 주식 수 곱하기 한 주당 액면 금액. 자, 액면 금액이라고 하는 건 주식에 써져 있는 이 금액입니다. 이 금액 곱하기 주식 수를 자본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이렇게 금액을 적어주시면 된다. 이게 기본이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을 발행해준 금액과 즉 내 액면가액, 회사를 설립할 때 정한 그 주식의 금액과 그리고 돈 받은 거 금액이 같을 수도 있고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즉 그 금액을 발행가액이라고 하는데 주식을 새로 발행할 때 받은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가 용어는 사채를 배울 때 용어와 비슷한데 할증 발행은 내가 액면 가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비싸게 발행을 해준 거고 할인 발행은 액면 가액보다 더 싸게 발행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개정 과목이
할증 발행했을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 그리고 할인 발행했을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주식 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비용이 들었다고 수수료 비용, 이렇게 비용으로 별도로 쓰는 게 아니라 발행 금액을 감소해서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용어 하나만 체크하고 회계 처리 한번 하러 가볼게요. 자, 현물 출자, 우리가 돈 받고 주식을 발행해 준 게 아니라 이제 어떠한 현물을 받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주식 발행의 대가를 금전 이외의 현물로 받는 경우, 뭐 건물을 받을 수도 있고 토지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쓰는 건 똑같고, 자산의 공정가치를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와 발행 금액으로 한다.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와 발행 금액으로 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럼 분계는 생각보다 더 쉬울 수 있어요. 한번 분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1번 문제에서 주식을 발행했다. 두 번째 문제도 주식을 발행했다. 세 번째 문제도 주식을 발행했다. 자,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 우리는 항상 대변의 자본금, 대변의 자본금, 대변의 자본금 똑같습니다. 이렇게 써주고, 자본금으로 쓰는 금액은 내가 발행한 주식 수, 자 여기서 주식 수는 지금 100주죠. 마찬가지로 100주죠. 마찬가지로 100주입니다. 이 100주 곱하기 다른 금액 보시면 안 돼요. 액면 금액을 보셔야 됩니다. 액면 금액은 회사에서 이제 딱 정한 금액인 거죠. 자, 액면 금액이 지금 얼마예요? 10,000원. 여기도 10,000원. 여기도 10,000원. 액면 금액, 액면가액. 그러면 이 금액들, 즉 자본금이라고 써야 되는 이 금액은 세 문제 다 얼마다?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식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그리고 자본금이라고 적는 금액은 주식 수 곱하기 액면가액,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받은 돈을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주당 10,000원에 발행했죠. 그러면 받은 돈도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으니 차변의 보통예금 100만 원. 100만 원짜리 주식을 100만 원 받고 딱 발행을 해준 거죠. 그러면 액면 발행으로 다른 금액의 차이가 없으니 이렇게 분기가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주당 얼마에 발행했어요? 11,00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그리고 100주 곱하기 11,000원이면 얼마예요? 11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금액의 차이가 10만 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금액의 차이를 우리가 어떤 계정 과목을 쓴다? 우리가 비싸게 발행해 준 거죠. 그렇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 줄여서 주발초라고 써볼게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고, 여기서 주의하실 게,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려고 하는데 만약에 반대 성격의 계정 과목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 과목 잔액이 있다라고 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상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써줘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할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쓰려고 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다. 그러면 평가 손실을 먼저 상계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평가 이익을 썼었죠.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 이번에는 주당 얼마에 발행했어요? 9,000원에 발행을 했죠. 자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9,000원 곱하기 100주는 90만 원. 자 그러면 이번에는 10만 원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할차라고 써볼게요. 마찬가지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썼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주식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 먼저 쓴다. 그리고 해당하는 발행한 금액을 차변에 적어주고 금액의 차이는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 과목으로 써주되, 반대되는 계정 과목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써준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럼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5번, 6번 여기에는 지금 어떤 문제이냐, 지금 보시면 주식 발행에 추가적인 비용이 10,000원씩 각각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일단 키워드는 똑같습니다. 주식을 발행했다. 주식을 발행했다.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회계 처리할 때 뭐 먼저 쓴다? 대변의 자본금. 대변의 자본금. 대변의 자본금. 자, 이렇게 쓰고 자본금 계정 과목으로 써야 하는 금액은 뭐다? 발행한 주식 수 곱하기 무슨 금액? 액면가액이다. 액면가액. 액면가액 다 똑같죠? 그러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받은 돈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자 지금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주당 10,000원에 발행을 했죠. 그럼 원래는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얼마 빼고 받았어요? 10,000원 차감하고 받았죠. 그러면 얼마를 받은 거예요? 보통예금으로 99만 원을 받은 거죠. 그럼 별도의 수수료 비용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10,000원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금액을 써주면 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럼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주당 11,000원에 발행했는데 이거를 보통예금으로 11,000원 즉 110만 원을 다 받은 게 아니라 얼마를 빼고 받았어요? 10,000원을 빼고 받았죠?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받은 금액은 109만 원인데 여기서 10,000원 수수료 들어간 거 추가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액 100만 원짜리 주식 발행하면서 109만 원 받았네 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금액 9만 원만큼을 뭐라고 쓴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쓴다. 그런데 주발초를 쓰기 전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 과목이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지금 없다고 하니 주발초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9,000원에 발행을 했는데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받은 금액이 90만 원인데 90만 원 다 받은 게 아니라 10,000원 차감하고 받았으니 89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금액의 차이만큼 즉 11만 원만큼 이 금액을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식을 발행하는데 수수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수수료 계정 과목을 써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 과목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적어주시면 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7번 문제는 지금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토지를 취득했는데 돈을 준 게 아니라 그 대가로 주식을 준 거죠. 즉 현물 출자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변의 자본금 먼저 적어볼게요. 자,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적고 자본금이라고 적는 금액은 항상 주식 수 곱하기 액면 금액. 그래서 얼마예요?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 토지를 받았으니 차변에 토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토지의 취득원가로 적는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토지의 공정가치 12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100만 원짜리 주식 발행해주면서 120만 원어치 토지를 받았죠. 그러면 20만 원어치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볼게요. 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인 보통주 100주를 주당 11,000원에 발행하고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 일단 주식을 발행했으니 대변의 자본금 그리고 금액은 100주 곱하기 액면가액이죠. 100만 원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으니 차변의 보통예금 자, 지금 주당 11,000원이면 총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110만 원이 들어왔죠. 주식, 우리 100만 원짜리 주식 발행해 주면서 110만 원을 받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0만 원? 비싸게 발행했네? 주발초?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왜? 우리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 반대, 즉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얼마가 있어요? 2만 원이 있죠. 그러면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만 원을 먼저 상계 처리를 해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주발초를 쓰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차변에 발생을 하게 되니까 자, 여기 밑에다가 대변에 써야 되겠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얼마 있어요? 2만 원 있죠. 2만 원을 먼저 대변에 써준 다음 나머지 금액 얼마예요?
10만 원에서 2만 원 빼면 8만 원이죠. 그래서 8만 원만큼을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써 주셔야 한다는 거죠. 상계 처리를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했습니다. 자, 주식 발행했죠. 자, 그러면 대변의 자본금. 자, 금액은 지금 얼마예요? 액면가액 10,000원 곱하기 보통주 100주, 100만 원이죠. 그리고 차변에 지금 보시면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자, 보통예금으로 돈이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주당 10,000원에 발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1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10,000원 차감하고 들어왔죠.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99만 원이 들어온 거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고 나서 그러면 지금 10,000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할차? 이렇게 쓰면 되나? 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내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 과목을 쓰려고 하는데 반대.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지금 얼마가 있어요? 2,000원이 있죠. 그럼 2,000원을 먼저 적어줘야 된다. 어디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발생할 때 대변에 발생하니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2,000원 써서 먼저 상계 처리 없애주고 2,000원, 나머지 금액 8,000원에 대해서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서로 상계 처리를 해야 하는 관계이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주식의 발행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봤고, 주식 발행과 관련된 회계 처리는 같은 말로 신주를 발행했다, 유상증자했다, 이와 같은 표현으로 나오니 이 부분도 기억을 해 주실게요.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다, 신주 발행했다, 유상증자했다 그러면 대변에 자본금. 그런데 그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했을 때 이제 투자금을 받고 그 주식을 사간 사람들한테 배당금을 계속 줘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는 그 주식을 이제 다시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는 자본금이 증가해서 증자라고 하고, 이렇게 주식을 없앨 때, 소각할 때는 자본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먹는 감자는 아니에요. 자, 그럼 감자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사의 사업 규모 축소 등의 이유로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사들여 소각함으로써 자본금을 줄이고 주식의 보상액을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주식 사와서 없애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유상감자 회계 처리. 우리가 증자 또는 발행, 신주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감자하면 차변의 자본금, 차변의 자본금, 차변의 자본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차변의 자본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거를 사오는 데 들어간 돈이 있겠죠. 대변에 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금액의 차이를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이라고 하는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감자차익을 쓰려고 하는데 감자차손 잔액이 있다면 먼저 차감하고 초과분을 써줘야 하고, 감자차손을 쓰려고 하는데 감자차익이 있다면 먼저 차감하고 써줘야 한다.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실게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 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인 주식 100주를, 자, 여기 키워드죠. 소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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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소각했다. 이렇게 주식을 소각했다, 감자했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차변의 자본금, 차변의 자본금,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죠. 자본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자, 자본금이라고 쓰는 금액은 우리가 항상 얼마다? 액면가액 곱하기 그리고 주식 수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본금 금액은 전부 다 지금 얼마라고 적으셔야 돼요?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 액면가액 10,000원짜리를 주당 얼마에 사왔어요? 9,000원에 사와서 소각을 한 거죠. 그러면 내가 실제로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하니 현금으로 준 돈이 얼마예요? 대변의 현금 9,000원 곱하기 100주. 그러면 90만 원이 되겠죠. 자, 100만 원짜리 주식 발행하면서 주식 이제 소각하면서 90만 원만 주고 사왔다. 그러면 우리가 감자를 하면서 감자 차익 또는 감자 차손인데 지금은 싸게 사와서 소각했으니까 감자 차익. 이렇게 자본잉여금 계정 과목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1번.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현금 매입했는데 주당 얼마에 사왔어요? 주당
11,000원에 사왔죠. 그러면 내가 지급한 현금이 지금 얼마예요? 110만 원.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차변 밑에다 적어야 되겠죠? 차변에 100만 원짜리 주식을 110만 원 주고 사오느라 우리가 감자하는데 차손이 발생했죠. 감자 차손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12번 주식은 우리 주당 9,000원의 현금 매입하여 소각을 했죠. 자, 그런데 일단 그러면 대변의 현금 90만 원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다가 10만 원 감자 차익인가? 라고 10번 문제랑 똑같이 쓰려고 보니 내가 감자 차익을 쓰려고 하는데 감자 차손 잔액이 지금 있다고 했죠. 그럼 얘를 먼저 없애주셔야 되겠죠. 즉 대변에 감자 차손 2만 원 이렇게 먼저 써서 감자 차손을 없애주고 나머지 금액 얼마예요? 8만 원에 대해서만 감자 차익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써주셔야 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13번 문제 보면 이번에는 11,000원에 현금 매입했죠. 그러면 현금이 나간 금액은 110만 원인데 여기에서 그럼 여기 10만 원 감자차 손인가? 라고 쓰려고 하고 보니 내가 감자차 손을 쓰려고 하는데 감자 차익 잔액이 있죠. 그럼 감자 차익 먼저 상계 처리해줘야 된다. 차변에 감자 차익 3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인 7만 원에 대해서 감자 차 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자할 때, 증자할 때도 마찬가지로 감자할 때도 마찬가지로 서로 감자차익과 감자차손은 상계 처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계정 과목이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 관련된 거래 중에서 자기주식이라고 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사가 발행한 자기의 주식, 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개시장에 있는 유통 주식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으로 내 회사 주식을 내가 사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죠.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식을 발행했다? 그럼 대변의 자본금. 주식을 소각했다? 차변의 자본금.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 회사가 샀다? 그러면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자본 조정 계정 과목을 쓰되 차변에 실제 자산을 취득하는 것처럼 차변의 자기 주식 이렇게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고 해당하는 금액은 취득한 가격, 내가 이 주식을 산 가격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처분할 때는 마찬가지로 자산을 처분하는 것처럼 대변의 자기 주식, 대변의 자기 주식 이렇게 쓴 다음 내가 사왔을 때 든 가격과 처분했을 때 받은 가격의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또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계정 과목을 쓰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쓰려고 하는데 처분 손실이 있다. 그러면 먼저 차감해야 된다. 반대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쓰려고 하는데 처분 이익이 있다. 그러면 먼저 상계 처리를 해야 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실게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가 처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취득했다가 소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하는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소각은 곧 자본금의 감소. 이렇게 자본금의 감소 차변에 적어주고 대변에는 자기 주식을 없애주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바로 분기 한번 해볼게요. 14번 문제. 주당 익면가액이 10,000원인 자기 주식 100주를 주당 9,000원에 현금 취득했다. 자,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했죠. 우리 회사 주식, 우리 회사가 취득했다. 그러면 자산 취득하는 것처럼 차변에 자기 주식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자기 주식 취득할 때는 액면 금액 보지 않습니다. 뭘 봐요? 취득한 금액을 보시면 돼요. 자, 100주 곱하기 9,000원에 취득했으니 90만 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현금 취득했으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주당 9,0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 100주를 주당 11,000원의 현금으로 처분하였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 주식을 처분한 회계 처리를 해야 하죠. 그러면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차변의 자기 주식, 처분할 때는 대변의 자기 주식. 그리고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으로 적었기 때문에 처분했을 때도 취득했을 때 적어놓은 그 가격으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9,000원에 취득했으니 처분할 때 100주면 9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차변에 지금 주당 11,000원의 현금으로 처분을 했죠. 그러면
현금으로 받은 돈은 얼마예요? 110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 주식 90만 원짜리 사온 거를 110만 원에 팔았으니 여기에다가 어디 보자. 20만 원만큼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뭐가 발생했어요? 이익이 발생했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수익 같은 계정 과목이지만 수익이 아니라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야 하겠죠. 자, 16번 볼게요. 주당 9,0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 100주를 주당 8,000원에 현금으로 처분했다. 그럼 처분했으면 대변의 자기 주식 그리고 취득한 가격으로 90만 원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차변에는 현금으로 취득했으니 현금인데 주당 8,000원 주고 구입했으니 8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 10만 원만큼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자본 조정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잔액과 지금 보시면 내가 이익을 쓰려고 할 때 손실 잔액이 없었고 손실을 쓰려고 할 때 이익 잔액이 없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회계 처리가 좀 달라지겠죠. 그 회계 처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17번인데 17번도 마찬가지로 17, 18, 19 같이 한번 볼게요. 17, 18, 19. 자, 주당 9,000원 취득한 자기 주식을 처분했다. 주당 9,000원 취득한 자기 주식을 처분했다. 주당 11,000원에 취득했던 자기 주식을 자, 소각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처분 문제 먼저 같이 볼게요. 자, 자기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대변에 적어서 지워주셔야 되겠죠. 자기 주식, 자기 주식. 그리고 금액은 취득했을 때 적은 그 금액으로 적어주셔야 하는데 주당 9,000원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둘 다 9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적은 다음에 돈 받은 거 차변에 쓰시면 되겠죠. 둘 다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차변에 현금. 17번 문제는 주당 11,000원 받았죠? 자, 110만 원, 그리고 밑에는 8,000원, 주당 8,000원이니 8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에다가 20만 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쓰려고 보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잔액이 얼마가 있다? 2만 원이 있다.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먼저 2만 원 없애주고 나머지 금액 즉 18만 원에 대해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문제 보시면 지금 여기서 10만 원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쓰려고 하고 보니 3만 원의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를 해주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어디 보자. 금액이 7만 원이죠. 이렇게 회계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자기 주식 처분을 할 때 내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를 해주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쓰기.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계정 과목이 있다고 하면 손실을 쓰려고 할 때는 이익 계정 과목을 먼저 없애주고 나머지를 이렇게 쓰기.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상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9번 문제 볼게요. 19번 문제는 자기 주식을 지금 소각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소각을 했다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 소각 키워드는 아까 뭐였었죠? 차변에 자본금. 소각 키워드가 나오면 자본금 감소. 그리고 자본금이라고 쓰는 금액은 주식 수 곱하기 액면가액이었었죠. 그래서 주식 수는 100주인데 액면가액이 100만 원이니 만 원이니 이렇게 100만 원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취득했던 자기 주식을 소각한 거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없애주셔야 되겠죠. 자, 대변에 자기 주식 없애주셔야 하는데 여기 자기 주식은 취득한 금액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100주 곱하기 11,000원 그래서 11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해당하는 금액 비교해서 지금 10만 원만큼 감자, 차, 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감자 차익 계정이 있다고 하면 우선 상기하고 그 다음 감자 차손을 써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주식과 관련된 회계 처리들을 쭉 보셨는데 정리해보면 주식 발행, 그리고 주식 소각, 그 다음 자기 주식 이렇게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들, 그리고 우리 자본 잉여금과 자본 조정에 있는 각각의 상계 처리되는 계정 과목들까지 쭉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하실 때 해당 반대되는 계정 과목에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는 거 꼭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문제가 이익 잉여금을 처분하는 것과 관련된 회계 처리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날짜가 배당 기준일, 배당 결의일, 그리고 배당 지급일 이렇게 날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배당 기준일은 일반적으로 12월 31일 이 날짜를 얘기를 하고 주주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날짜입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배당 결의일입니다. 배당 결의일은 조금 더 날짜가 지난 이 날짜를 배당 결의일로 하는데 우리가 흔히 배당 선언일, 주주총회일, 이사회 결의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기업이 회사에서 주주들이 당신은 배당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발표를 하는 날짜, 의사 결정을 하는 날에 해당하고 실제 이때 이제 얼마 주겠습니다. 땅땅땅 하고 결정을 한 다음에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바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난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날짜가 따로 있고 이 날짜를 배당 지급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회계 처리를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계 처리는 배당 결의일의 회계 처리와 배당 지급일의 회계 처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하는데 각각의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법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배당 결의일과 배당 지급일의 회계 처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12월 31일에 결산 때 하는 이익잉여금 관련 회계 처리를 조금 빠르게 복습하고 갈게요. 자, 일단 우리가 결산일에 마감이라고 하는 절차 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회계 순환 과정에서. 자, 마감이라고 하는 절차를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집합손익 계정을 마감한 다음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보면 수익하고 비용이라고 하는 장부에 적혀져 있는 모든 계정 과목들을 다 없애주는 거예요. 먼저 모든 수익은 자 수익 계정 과목을 발생할 때 대변에 적히게 되겠죠. 그럼 그 대변에 적혀 있는 금액들을 다 차변에 다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차변에 모든 수익 계정 과목들을 다 적어주고 그거를 대변에 집합손익이라고 하는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모아주는 겁니다. 이 대변에 있는 집합손익 계정 과목들은 이렇게 수익 금액들의 총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변의 집합손익이라고 적혀있는 건 수익 금액들의 총합이구나. 자, 그 다음에 수익을 마감했으면 비용도 마감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수익 계정 과목들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0원이 되고 자, 비용, 모든 비용들의 계정 과목들도 자, 비용 발생하면 어디예요? 차변에 발생하게 되겠죠. 이거를 대변에 다 적어서 장부에 있는 비용을 다 지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비용이 있던 자리에는 집합손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통해서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이 비용 금액들을 다 모아주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 장부에는 대변에 수익 계정 과목들의 합계인 집합손익 그리고 차변에는 비용 계정 과목들의 합계인 집합손익 이렇게 남게 되고 자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이 남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퉁퉁 쳐져서 한쪽만 남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모든 수익의 합계 수익이 더 크게 되면 대변 금액이 더 크겠죠. 그럼 이 대변 금액의 큰 금액을 집합손익 계정 과목은 마감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얘를 차변에 써서 없애줍니다. 이게 지금 이 금액이 단기 순이익 금액이겠죠. 자, 없애주고 이 집합손익 계정 과목 금액과 그리고 작년에 남아있던 2월 이익잉여금, 작년에 남아있다가 올해로 넘어온 전기의 단기순이익 금액을 합쳐서 우리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아직 처분 안 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자본의 이익잉여금 분류로 되어 있는 이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비용이 더 크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집합손익, 비용이 더 크면 차변의 금액이 더 크겠죠. 그럼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대변의 집합손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서 집합손익을 없애주고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는 이익이 발생했다. 수익이 더 커서 단기순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니 우리는 여기 있는 분기를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그러면 단기의 단기순이익과 전기까지 있었던 단기순이익 금액이 합해진 금액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제 2월 이익잉여금, 내년으로 넘기는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넘기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거 배당 얼마 주고 아까와 같이 지금 이 배당 결의일에 배당을 얼마 주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땅땅땅 결정을 한 다음에 이 2월 이익잉여금을 감소를 시켜주고 이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 회계 처리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보시면 현금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주식 배당을 할 수도 있고 회사 내부에 어떠한 사유로 돈을 쌓아놓을 수, 적립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배당 선언일에는 주겠다고 의사결정을 하는 날이지 실제로 주는 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주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앞서 대변의 2월 이익잉여금으로 우리 회사의 남은 돈들을 다 모아놨죠. 계정 과목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지금 얘를 차변에 써서 이렇게 감소를 시켜줍니다. 감소를 시켜주고 그리고 이거를 현금 배당으로 할 거는 자, 대변에 이렇게 씁니다. 미지급 배당금, 아직 안 준 배당금이라고 하는 유동부채 계정 과목. 실제로 돈으로 줬으면 대변에 현금이라고 썼겠죠? 근데 아직 선언일에는 아직 안 준 거니까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쓰고 만약에 주식 배당을 줄 건데 이제 아직 안 준 주식 배당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하는 자본 조정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적립금을 쌓았을 때는 2월 이익잉여금을 감소를 시키고 그리고 대변에 해당하는 적립금, 이익준비금, 사업 확장 적립금 등의 자본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배당을 지급했을 때, 실제로 돈으로 줬을 때,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현금 배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미지급 배당금으로 이렇게 대변에 써놓은 금액을 차변에 써서 감소를 시켜주고 대변에 현금으로 줬으면 대변에 현금, 보통예금으로 줬으면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리고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주식을 발행해서 줬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써놨던 자본 조정을 차변에 써서 없애고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하는 주식 발행했을 땐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자본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과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이렇게 배당을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 사용하는 임시적 성격이 강한 계정 과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관련 회계 처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결의하였다. 자, 결의했다는 거는 실제로 줬다 아니면 주겠다고 의사결정을 한 거다. 의사결정을 한 거다. 그럴 때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쌓여있는 대변의 2월 이익잉여금을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자본을 감소를 시켜주고 그리고 대변에는 자, 현금 배당 10만 원 주기로 한 거 아직 안 줬다고 했죠? 여기 위에다 적어볼게요. 미지급 배당금. 부채죠. 자, 이 금액으로 지금 10만 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 자, 주식 배당 주기로 한 거고 아직 안 준 거죠. 그럴 때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금액은 15만 원. 자본 조정 항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과 사업 확장 적립금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각각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익준비금, 자본, 그리고 사업 확장 적립금, (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해당하는 이 금액들 다 합한 금액인 31만 원을 이렇게 2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주는 회계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지금 위와 같은 분계는 결의하는 날에 회계 처리인 거고 결의했던 금전배당금 10만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1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즉 실제로 계좌에서 지급을 한 거죠. 배당 지급일인 거죠. 그러면 배당 지급일에 해야 하는 분계는 우리가 이렇게 미지급 배당금으로 대변에 써 놓은 이 금액을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 10만 원을 부채를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대변에 실제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으니 보통예금 10만 원 다 준 게 아니라 만 원 떼고 줬죠. 9만 원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 대변에 원천징수 한 세금에 대해서는 예수금 계정 과목 써주셔야 되겠죠. 예수금 1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리고 22번 자 주식
우리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주식 배당을 실제로 발행해서 지급한 거죠. 지금 21번 문제는 현금 배당한 거 지급한 거, 22번은 주식 배당한 거 지급한 거. 자, 주식 배당은 우리가 나중에 줄게 하고 회계 처리했을 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없애주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15만 원. 그리고 대변에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하면 자본금 이렇게 15만 원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하고 이 참고사항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이제 회계 처리의 요약 부분입니다. 자, 현금 배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자, 이렇게 배당 선언일에는 2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그리고 우리가 배당 실제로 지급일에는 미지급 배당금을 차변에 감소시키고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지급 배당금은 이렇게 둥 없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남는 건 2월 이익잉여금 즉 자본의 감소와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순자산의 유출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리고 배당 지급일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감소시키고 자본금 즉 이렇게 둥 없어진 다음에 차변의 2월 이익잉여금 대변의 자본금 즉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즉 재무상태표의 자본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상태 변화가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주식 배당의 특징 여기 부분 보시면 주식 배당을 하면 이익잉여금 자본 감소, 자본금 증가로 인해 자본 총액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식 배당을 받는 입장에서 자, 요거 이론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주식 배당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받는 입장에서는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그럼 뭘 하냐? 우리 장부에서 주석에 장부에다가 보유한 주식 수와 주당 단가를 수정할 뿐이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 배당을 받았다고 회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 근데 현금으로 받으면 우리가 배당금 수익 이렇게 수익 계정 과목을 썼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93페이지의 1번입니다. 193페이지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1번 볼게요.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과 보통주 자본금으로 구분하며 여기까지 맞죠? 발행 주식 수 곱하기 주당 발행가액으로 자본금이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액면가액으로 표시가 되죠. 중요합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잘못된 내용으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다음 중 개정 과목과 자본 항목의 분류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분류가 조금 헷갈린다면 어떤 메뉴 활용하시면 된다?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활용하시면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2번이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큰 틀은 주식과 관련된 거래를 했을 때 플러스 되는 내용이면 자본 잉여금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다 자본 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바르게 연결된 게 2번이 되겠죠. 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회사가 증자는 주식 발행을 얘기하는 거죠. 자, 증자할 때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즉 주식의 액면가액이 10,000원인데 내가 받은 돈은 11,000원이다. 더 비싸게 발행한 거죠. 그러면 그 차액은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자본 잉여금 분류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0번. 다음 중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를 하는 항목으로 모두 고른 것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를 하는 건 주식 관련된 거래를 하면서 플러스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주식을 할증 발행하는 경우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초과해서 처분할 때 주식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죠. 그래서 둘 다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를 하는 항목이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조정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각 계정 과목은 독립적이라고 가정을 한다. 자, 자본 조정은 주식 관련된 거래를 하면서 마이너스하는 성격의 계정 과목들이고 감자 차손이 거기에 해당하겠네요. 그리고 추가로 자기 주식도 자본 조정에 해당하겠죠. 두 개를 합하면 지금 금액이 60만 원이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볼게요. 12번은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잉여금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분류에 대한 항목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지금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 이익, 그리고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 요거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헷갈리신다고 하면 하나하나씩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금액을 다 더하게 되면 우리는 2번 90만 원을 답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문제, 풍기의 전기말 자본금은 6천만 원이다. 그리고 기중에 주당 4,000원에 2,000주를 유상증자했으며 그 외 자본 거래는 없다. 풍기의 기말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자본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금액을 이렇게 쓴다? 주식 수 곱하기 액면 금액이죠. 자, 그러면 지금 주식수 12,000주에 액면가액 5,000원 해서 이미 6천만 원까지는 계산이 됐어요. 6천만 원까지는 계산이 됐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발행을 한 게 몇 주를 유상증자했다? 유상증자, 신주 발행 같은 말이다. 자, 유상증자 몇 주 했다? 2,000주다. 그럼 2,000주에 4,000원을 곱해서 자본금에 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2,000주 곱하기 액면가액은 똑같다고 했죠? 즉 액면가액 5,000원. 자,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1,00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6천만 원 곱하기 1,000만 원, 6천만 원 더하기 1,000만 원, 답은 2번 7천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6번 볼게요. 16번은 지금 문제에서 주식회사 세원은 X 1년 중에 보통주 10,000주를 주당 500원에 발행하였다. 그리고 X 0년 작년 기말의 재무상태표상 자본 상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지금 이게 작년의 재무상태표 자본 상황인 거죠. 이와 같은 경우 X 1년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보통주 주식을 발행한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주식을 발행했으니 뭐라고 먼저 써야 된다? 대변의 자본금. 그리고 금액은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죠. 그러면 이렇게 1,000만 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돈으로 받은 거 보통 예금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얼마를 받고 발행해줬죠? 500원. 주당 500원이면 500원 곱하기 10,000주. 그럼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대변 합계가 1,000만 원, 차변이 50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 500만 원을 이렇게 쓰고 계정 과목을 뭘 써야 되는지 하고 보니 1,000만 원짜리 주식을 지금 발행하면서 500만 원만 받았다고?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인가? 라고 지금 자, 이렇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인가 하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인가 하고 생각을 했겠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죠. 주식 발행 초과금. 내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쓰려고 하는데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을 상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을 없애주는 이러한 회계 처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바르게 회계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X1년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 상황을 보면 일단 기존에 적혀 있는 자본금이 9천만 원에 1,000만 원이 증가했으니 총 자본금에 대해서는 9,500이 아니라 1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1,000만 원이 있었는데 5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으니 500만 원이라고 적히는 게 맞겠죠. 2번이 맞는 표현이네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없고 그리고 총 자본 금액도 지금 다르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총 자본 금액은 지금 자본금이 1,000만 원에 자본금 9천만 원 더해지면 1억 원에 주식 발행 초과금까지 적히게 되면 1억 500만 원으로 적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총 자본은 1억 500만 원이니 금액이 틀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기 주식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한 경우 다음 재무제표상 자기 주식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익이 표기가 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자, 자기 주식을 처분했을 때 낮은 금액으로 처분하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고 해당 계정 과목은 자본 조정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기 주식 200주를 주당 7,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했다. 그리고 소각일 현재 자본 잉여금의 감자 차익 2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소각 후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되는 감자 차손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면 자기 주식을 사서 소각했다. 그러면 자기 주식이 감소하고 자본금도 감소했겠죠. 소각 키워드 나오면 차변에 자본금 먼저 적어주고 자본금은 한 주당 액면가액 곱하기 200주이죠. 그럼 금액을 이렇게 100만 원이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자기 주식을 소각한 거니 대변에 자기 주식 금액은 얼마에 사서 적어놨었죠? 주당 7,000원. 그러면 7,000원 곱하기 200주. 그러면 140만 원이라고 자기 주식 적어놓은 걸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40만 원만큼 소각하면서 발생한 차익이니까 감자차 손이라고 쓰면 되나? 하고 보니 감자 차손을 쓰려고 하는데 감자 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감자 차익을 20만 원 먼저 상계 처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차익을 감자 차손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즉 차변에 감자 차익 20, 감자 차손 20. 즉 장부에 남아있는 감자 차손익은 여기에 적혀있는 이 감자 차손 20만 원만 남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볼게요. 19번은 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이 결의된 이후 실제 현금으로 배당이 지급된 시점에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현금 배당이 결의 됐을 때는 실제로 지급을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2월 이익 잉여금 자본 감소가 일어나고 대변에는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부채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급했을 때 지급일에는 이 미지급 배당금을 차변에 써서 없애주셔야 되겠죠. 미지급 배당금 즉 부채 감소죠. 부채 감소. 그 다음에 대변에는 현금 등 자산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즉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0번 볼게요. 20번 자본금 1,000만 원인 회사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각각 실시하는 경우 이 회사가 적립해야 할 이익 준비금의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자, 여기에서 이익 준비금이라고 하는 금액은 법정 적립금이라고도 불리고 우리가 현금 배당하는 금액의 최소 10%만큼을 적립을 해야 한다고 했죠. 언제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자, 자본금이 1,000만 원인데 현금 배당금을 자본금의 10%만큼 한다고 했으니 계산을 해보면 1,000만 원 곱하기 10% 이만큼을 현금 배당을 한다는 거고 꽤 많이 하네요. 자, 여기에서 다시 10%만큼을 우리가 10%만큼을 이익준비금으로 쌓아놔야 된다는 거죠. 최소 금액이 10%예요. 자,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면 금액은 얼마예요? 금액은 자, 계산해보면 2번 1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볼게요. 주식 배당 시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의 변화에 대해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 발행 주식의 액면 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가와 이익잉여금의 나로 회계 처리한다. 우리가 주식 발행에 관련된 회계 처리를 했을 때는 주식 배당 관련된 회계 처리를 했을 때는 이러한 형태로 회계 처리가 되게 되죠. 어떻게 됐었어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 차변의 2월 이익 잉여금, 즉 2월 이익 잉여금 자본의 감소가 일어났고, 그리고 대변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본금. 주식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즉 자본의 증가. 이러한 형태로 회계 처리가 최종적으로 남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자본금이 가라고 하면 지금 증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익 잉여금은 뭐예요? 감소하게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3번 볼게요. 다음 회계 거래 중에서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는 것은, 자,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는 것은 보면 여기에서 자본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이제 하지 않는 거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답은 지금 4번인데 현금 배당 관련된 현금 배당을 지급하다라고 하는 이 회계 처리는, 자, 현금 지급했으면 대변의 현금, 그리고 결의했던 현금 배당을 지급하는 거니까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이와 같이 부채 감소, 대변의 자산 감소, 이렇게 이루어지는 자본에 관련된 개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회계 처리는 우리가 자본 관련된 개정 과목을 사용하는 우리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자본 총액의 변동이 발생하는 회계 처리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 관련된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지금 보시면 1번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적혀져 있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전기에 2월된, 즉 작년까지 미처분된 이익잉여금 등이 올해로 넘어온 것들의 금액이 적혀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까지 벌었던 돈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당기 순이익 금액은 올해 남은 거. 그래서 작년 거랑 올해 거랑 합쳐져서 올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70만 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X2년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2번에 임의적립금 등의 200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회사에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다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이제 환원시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작년 거랑 올해 거 합쳐서 이만큼 남았구나.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처분 예정일에 해당하는 이 이익잉여금들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얼마를 하고, 그리고 현금 배당을 얼마를 하고, 주식 배당을 얼마를 하고,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이만큼을 쌓읍시다. 그래서 총 처분해야 할 금액이 31만 원이고, 지금 70만 원에서 31만 원 처분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내년으로 이월시켜야 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39만 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전산회계 2급에서 배웠던 그 자본 변동 공식 기억나시나요? 재무상태표의 기초의 자본에 손익계산서 수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발생하는 당기순 손익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기말 자본이 나온다. 여기에서 자본 거래가 있으면 자본금이 증가하면 자본금 증가, 자본금이 감소하면 자본금 감소, 이렇게 전산회계 2급에선 배웠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당기순이익 기초자본에 당기순이익 더하고 또는 당기순손실이면 뺀 금액이 기말자본으로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로 자본 항목이 증가가 되면 자본 항목, 우리 유상증자, 출자 같은, 그리고 그 외에 자본이 변동하는 자본 거래,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6개에 플러스 되는 것들 다 더해주시고, 현금 배당하거나 마이너스 되는 것들 빼주시면, 즉 자본이 증가하는 건 더해주고 자본이 감소하는 건 빼주면 해당하는 것씩 다 포함해서 재무상태표에 기말 자본이 나온다.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진 않지만 가끔 출제가 되니 이 부분 이제 복습할 겸 한번 정리를 해봤고,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199페이지에 보시면 27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암골의 재무상태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할 때 기말자본은 얼마인가? 자, 기초자산부채, 기말부채자본 이렇게 주고, 중간에 수익과 비용 주고, 그리고 자본과 관련된 거래를 이렇게 주고 있죠. 그러면 똑같이 1월 1일의 재무상태표,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 자,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 그려주시고, 여기에서 자, 대입해 볼게요. 자산 90만 원, 부채 50만 원. 그러면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기초 자본이
차변 대변 합계 같아야 하니 40만 원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자, 수익 110만 원 그리고 비용 빼기 비용은 90만 원. 그러면 당기순 이익이 지금 20만 원이 발생한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른 자본 거래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40만 원에 20만 원을 더하면 기말 자본이 나온다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에 자본 거래도 있으니 해당하는 금액들을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되겠죠. 어떻게? 이익 배당액. 자, 이익을 배당하게 되면 자본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5만 원을 빼주고 추가 출자하게 되면 자본이 증가하게 되죠. 즉 10만 원을 더해주면 40만 원 더하기 20만 원 빼기 5만 원 플러스 10만 원 이렇게 되면 65만 원이 기말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본의 우리 법인기업 기준으로 전산회계 1급에 출제되는 자본에 대해서 분류와 그리고 해당하는 회계처리 그리고 이론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보셨는데 처음 배우시는 생소한 용어가 굉장히 많아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꼭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 자본 실무 핵심 기출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에서 회사는 8000번 뽀송테크로 들어가셔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메뉴로 들어가 주시고 1번 6월 12일 날짜 먼저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문제 한번 볼게요. 기기장치를 추가 설치하기 위하여 보통주 5,000주를 주당 15,000원에 신주 발행하여 보통예금 통장으로 7,500만 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한 액면가액은 만원이죠. 자, 이렇게 주식을 발행했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면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 계정 과목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고 해당하는 자본금 계정 과목의 금액은 발행한 주식 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가장 먼저 대변의 자본금 그리고 5,000주 곱하기 액면가인 만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주식을 발행해주고 받은 돈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7,500만 원이죠.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5천만 원짜리 주식을 발행하면서 7,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식 발행하면서 2,500만 원만큼의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2,50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현재 문제에서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 잔액이 없다고 해서 이와 같이 분개를 했지만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이 있다라고 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 과목을 쓰기 전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먼저 우선 상계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분개한 내용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면 하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7,500, 대변에는 자본금, 금액은 5,000, 그리고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6월 13일 날짜 바꿔볼게요. 문제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10만주를 주당 5,500원에 발행하고 증자와 관련하여 신문공고 비용, 주권인쇄 비용, 등기 비용 등 수수료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자 대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유상증자, 신주 발행, 주식 발행 다 같이 주식을 발행한 거니 대변의 자본금 먼저 써주시면 되겠죠. 대변의 자본금 그리고 해당하는 금액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러면 10만 주 곱하기 5천 원이니 5억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 차변에는 받은 돈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보통예금으로 받았는데 원래는 10만 주 곱하기 발행한 금액 5,500원 계산해보면 10만 곱하기 5,500원 5억 5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수수료 등 금액인 1,500만 원을 제외하고 받은 거죠. 그러면 1,500만 원 빼볼게요. 1,500만 원 빼면 보통예금으로는 5억 3,500만 원이 들어왔겠네요. 주식 발행하면서 이렇게 발생한 비용 등은 별도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자금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지금 5억짜리 주식을 발행하는데 5억 3,500만 원을 받았네? 그러면 3,500만 원만큼
발행하면서 초과한 금액이 생겼네.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고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이 없다고 하니 이렇게 분개를 했지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계정 과목이 있다고 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 과목을 쓰려고 할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있다고 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우선 상계한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 과목을 써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프로그램에 입력 한번 해볼게요. 대변의 자본금 금액은 5억, 하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5억 3,500,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3번은 6월 14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통주 주식 만주 한 주당 액면 금액이 5,000원, 주당 발행 금액은 10,000원을 추가 발행하였으며 발행 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신주 발행과 관련된 비용 10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식을 발행했죠. 그러면 대변의 자본금 먼저 써주면 되겠죠. 자본금 그리고 자본금 계정은 주식수 만주죠. 만주 곱하기 5,000원 액면 금액으로 해주셔야 하니까 금액은 5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받은 돈 적어주시면 되겠죠. 받은 돈은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받았는데 발행한 금액이 10,000원이니 만주 곱하기 10,000원은 1억 원이죠. 그러면 1억 원 이렇게 적어주고 신주 발행 관련 비용 100만 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하니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 감소겠죠. 대변의 당좌예금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 하변, 대변 금액 비교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 과목 써주시면 되겠죠. 지금 차변의 합계는 1억, 대변의 합계는 5,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대변의 금액이 4,900만 원이 비어있죠. 4,900만 원만큼은 대변 자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겠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에서도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분개를 했지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 과목이 있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우선 상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프로그램 입력해 볼게요. 대변의 자본금 금액은 5,000, 대변의 당좌예금 100, 자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1억 그리고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6월 15일이죠. 날짜 변경해 볼게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바에 따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만주를 액면가액은 주당 1,000원이죠. 주당 1,500원에 발행하고 증자와 관련하여 수수료 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증자대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사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200만 원이 있으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이라고 나와 있네요. 유상증자, 신주 발행, 주식 발행 다 동일하게 대변의 자본금 먼저 써주시면 되겠죠. 자본금 금액은 주식 수 만주 곱하기 액면가액 주당 1,000원이죠. 그러면 만 곱하기 1,000은 1,000만 원. 자본금은 1,000만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차변에 받은 돈, 발행한 금액으로 받은 돈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 보통예금 그리고 주식수 곱하기 발행한 금액 1,500원이면 1,5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았죠. 그러면 1,500만 원 빼기 수수료 12만 원 빼주면 보통예금으로는 1,488만 원이 들어왔네요. 이렇게 쓰고 나서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없다고 하면 488만 원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이구나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 과목을 쓸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계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상계를 먼저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488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발생 시 차변에 생기게 되죠. 그러면 대변에 적어서 이 잔액을 먼저 없애줍니다. 상계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 이렇게 상계 처리를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488만 원에서 200 빼면 288만 원이죠. 이 288만 원에 대해서만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또는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있을 때는 회계 처리하실 때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입력 한번 해볼게요. 대변의 자본금 금액은 1,000만 원, 하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1,488만 원. 그리고 대변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금액은 200, 나머지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죠.
6월 16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6월 16일 문제는 신주 2만 주를 발행하여 건물을 취득하였다.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발행 시점의 공정가액은 주당 8,000원이다. 이와 같이 주식을 발행한 대가로 금전을 받지 않고 금전 이외의 자산을 받는 걸 현물 출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식 발행과 회계 처리는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주식을 발행했으니 대변의 자본금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자본금. 그리고 발행한 주식 수 곱하기 액면가액 적어주시면 2만 주 곱하기 5천은 1억이겠네요. 1억. 그 다음 차변에는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건물을 취득했기 때문에 차변에 건물 이렇게 적어주시는데, 여기에서 이 건물의 금액으로 적어야 하는 금액은 건물의 공정가치가 나와 있다고 하면 건물의 공정가치 금액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문제와 같이 건물의 공정가치가 나와 있지 않고 발행하는 시점에 주식의 공정가치가 나와 있다면 이 주식의 공정가치로 곱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주식의 공정가치가 주당 8,000원으로 나와 있으니 2만 주 곱하기 8,000원 하면 1억 6천만 원이 건물의 가격으로 적히는 금액이 되겠죠. 1억짜리 주식을 발행하는데 1억 6천짜리 건물을 받았기 때문에 6천만 원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 계정 과목으로 다본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면 대변의 자본금 금액은 1억, 차변의 건물 1억 6천, 그리고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6월 17일이죠. 날짜 변경해 볼게요.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대가로 당사의 주식 100주를 신규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취득 당시 토지의 공정가치는 100만 원이다. 마찬가지로 현물 출자에 대한 분계이죠. 그러면 대변의 자본금, 주식 발행했을 땐 자본금 이렇게 먼저 써주시고, 해당 주식은 100주인데 주당 액면 금액을 봐주셔야 되겠죠. 100주 곱하기 5,000원은 50만 원이네요. 그리고 차변에는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토지라고 적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토지의 공정가치가 나와 있죠. 그러면 토지의 공정가치 금액으로 100만 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0짜리 주식 발행하면서 100만 원어치 토지를 받았기 때문에 대변에 비어있는 50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네요. 50만 원 입력해보면 대변의 자본금 금액은 50, 차변의 토지 100,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6월 18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개인 이해원에게 차입하였던 단기 차입금 중 일부인 5,500만 원에 대해 채무의 출자 전환을 실시하여 신주 만주를 교부하였다. 신주 발행에 대한 기타 비용은 없다고 가정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주식을 발행하고 현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현금 이외의 금전 이외의 자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주식을 발행한 대가로 부채를 감소, 즉 기업의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출자 전환에 대한 거래인데요. 주식 발행과 동일하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발행했으니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본금 금액은 주식 수 만주 곱하기 액면가액 5,000원이죠. 그러면 5천만 원이 되겠네요. 차변에는 감소된 부채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 거래처 이해원, 그리고 금액은 5,500만 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비교해서 대변이 500만 원이 비어있죠. 이 금액만큼은 대변 자리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해보면 대변의 자본금 금액은 5천, 차변의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이해원 금액은 5,500, 그리고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8번 6월 19일 날짜 먼저 변경해 볼게요. 보유 중인 자기 주식 100주를 25%를 50만 원에 처분하고 처분대금 전액이 당일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처분 전 자기 주식 처분이익 및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 잔액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적는 위치는 자산과 동일하게 차변에 자기 주식 그리고 취득한 금액으로 적어준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자기 주식을 처분했을 때는 대변에 자기 주식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기 주식이라고 적고, 이 자기 주식의 계정 과목으로 적는 금액은 취득한 금액으로 적기 때문에 처분했을 때도 취득한 금액을 참고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취득한 금액이 한 주당 취득 원가가 12,000원이기 때문에 당부에 적혀져 있는 금액은 100주 곱하기 12,000원, 즉 이렇게 120만 원이라고 차변에 적혀져 있겠죠. 그런데 이걸 전부 처분한 게 아니라 120만 원 중 25%만 처분한 거니, 계산해 보면 120만 원 곱하기 25% 0.25 곱해주시면 30만 원어치만 처분한 게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감소시켜줘야 하는 금액은 30만 원 적어주시고, 차변에는 50만 원에 처분하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하니 차변에 보통예금 50만 원,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30만 원어치 처분해서 50을 받았기 때문에 대변에 20만 원어치만큼 자기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익이 발생했죠.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라고 하는 자본 잉여금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자기주식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이 있다고 하면 자기주식 처분 손실을 먼저 상계 처리하고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써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실게요. 프로그램에 입력해보면 대변에 자기주식 금액은 30, 차변에는 보통예금, 금액은 50, 대변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6월 20일 날짜 먼저 변경해 볼게요. 9월 20일 문제는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중 300주를 주당 1,300원에 처분하고 처분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그러면 자기주식을 처분했을 때는 대변에 자기주식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자기주식 금액은 주식 수 곱하기 자기주식은 취득할 때 취득한 가격, 즉 매입한 가격으로 쓰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봐주셔야 하는데 300주 곱하기 계산해보면 300주 곱하기 1,500원 45만 원이죠. 그러면 자기 주식은 4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고 차변에는 현금으로 수취했는데 현금 증가 금액은 1,300원에 처분한 거죠. 그러면 300주 곱하기 1,300원이면 39만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차변 위치에 금액이 비어있고 차변 위치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 과목, 즉 자본 조정 계정 과목이 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기 주식 처분이익 계정 잔액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분개를 했지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자기 주식 처분이익 계정 과목을 먼저 상계 처리한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써줘야 하는 것도 기억해 주실게요. 프로그램 입력해보면 대변에 자기 주식 금액은 45만 원, 차변에 현금 금액은 39만 원, 그리고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은 6월 21일이죠. 날짜 변경해 볼게요.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전부를 2,500만 원에 처분하고 매각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처분 시점 자기 주식 장부가액은 2,325만 원이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 잔액은 150만 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자기 주식을 처분했으니 일단 대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먼저 써주시면 되겠죠. 자기 주식 그리고 장부에 적혀져 있는 금액이 취득해서 적어놓은 금액일 테니 이 금액을 자기 주식 계정 과목 금액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2,325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받은 돈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보통예금으로 2,500만 원에 처분하고 받은 거죠. 보통예금 2,500만 원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 대변에 2,500만 원에서 2,325만 원 금액을 뺀 175만 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이렇게 써야지 하고 보니 지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쓰려고 했는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이 있죠. 그러면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상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즉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자변에 있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을 대변에 먼저 감소시켜주고 즉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금액 150만 원 먼저 이렇게 써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감소시켜준 다음 175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면 25만 원이죠. 이 25만 원에 대해서만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올바른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입력해보면 대변에 자기 주식 금액은 2,325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2,500,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금액은 150,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은 6월 22일이죠. 날짜 변경해 볼게요. 문제를 보면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처분하였다. 자기 주식 12,000주에 대한 장부가액은 1,200만 원이고 12,000주 전부를 1,150만 원에 처분하고 대가를 전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 계정 잔액이 30만 원이 있고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본다. 자, 자기 주식을 처분했으니 대변에 자기 주식 먼저 써주시면 되겠죠. 대변에 자기 주식 금액은 장부가액 금액인 1,200만 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차변에는 보통예금으로 받았는데 보통예금으로 받은 돈이 1,150만 원이죠. 1,150만 원. 그러면 차변의 금액이 50만 원만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 과목을 쓰려고 보니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계정 잔액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계정 잔액을 먼저 상계 처리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30만 원 상계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해 보면 대변에 자기 주식 금액은 1,200,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은 1,150, 그리고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30,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6월 23일 날짜 변경해 볼게요. 회사는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 8만 원의 중간 배당을 결의하였다. 이익준비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자, 이렇게 배당을 결의한 건 실제로 배당금을 준 게 아니라 주겠다고 의사결정을 한 거죠. 그럴 때 회계 처리는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을 감소시켜주고 금액은 8만 원이죠. 그리고 대변에는 아직 안 준 배당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인 미지급 배당금 8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입력 한번 해보면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 금액은 8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 배당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13번 6월 24일 날짜 바꿔볼게요.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금전 배당금 1,0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배당 결의일에 대한 회계 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원천 징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배당 결의일에 우리가 현금 배당을 지급할 때는 위의 문제처럼 차변의 2월 이익 잉여금, 대변의 미지급 배당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겠죠. 이 배당금이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실 때는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그리고 대변의 감소한 자산 여기에서는 보통 예금이 되겠네요. 이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 1,0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한번 해보면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1,000, 대변에는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14번 문제 6월 25일 볼게요. 날짜 변경해 주시고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하고 미지급한 중간 배당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154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이미 장부에 써져 있을 테니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금액은 1,000만 원 적어주시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보통 예금으로 1,000만 원을 다 지급한 게 아니라 154만 원만큼을 원천 징수를 한 거죠. 이렇게 원천 징수 회사 입장에서 원천 징수한 금액은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예수금 154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통 예금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입력해보면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 대변의 예수금 154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의 자본 파트와 전산회계 1급의 자본 파트는 다른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자본 파트 부분의 분계 내용 꼭 복습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